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이서 스위프트 3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국내에 출시한 지는 꽤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5월에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늦게나마 에이서로부터 노트북을 대여받을 수 있어서 리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스위프트 3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3세대 라이젠 APU인 라이젠 4700U를 탑재했다는 것입니다. 코드명은 르누아르로 3세대 APU로 지금 굉장히 시장이 핫한 제품인데 천천히 에이서 스위프트 3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무난한 디자인 세트였고요. 어디 특별한 점 같은 거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무난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모델은 실버 색상이고 재질은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의 합금으로 이루어진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는 약 1.2kg입니다. 14인치 울트라북 치고는 그렇게 가벼운 무게는 아니지만 휴대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무게입니다. 150만원이 넘는 그램 시리즈와 비교하면 좀 무겁다고 느낄 수 있는데 얘는 이제 가격이 100만원 언저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납득이 되긴 합니다. 상판에는 에이서 로고가 있고요. 노트북 좌측에는 전원 어댑터, USB-C 포트, HDMI, USB-A 포트가 있습니다. USB-A와 USB-C 포트는 USB 3.2 Gen2까지 지원하고 PD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본 충전 어댑터뿐만 아니라 USB PD 충전기를 사용하여 충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서는 작년 스위프트 시리즈부터 꾸준하게 PD 충전기 지원을 넣어줬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반대편에는 각종 상태를 할 수 있는 LED와 켄싱턴 락홀, USB 2.0 포트, 그리고 이어폰 잭이 있습니다. 그 외에 평범한 수준의 울트라북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3는 14인치의 스크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상도는 FHD고 책 영역이 NTSC 49%로 조금 아쉬운 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그렇게 떨어지는 노트북 화면은 아닙니다.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밝기가 조금 어두운 것 같아서 그거 하나는 아쉬웠습니다. 아무래도 스위프트 라인업 중에 제일 아래 모델이다 보니까 스크린이 스위프트 5에 비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키보드는 풀사이즈의 펜키리스 배열의 키보드를 가지고 있고요. 눌리는 키감이나 백라이트가 있어서 키보드는 꽤나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이쪽에 지문인식 센서가 있어서 윈도우 헬로 등을 이용해서 언락을 쉽게 하는데 편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스위프트 로고가 힌지 부분에 위치해 있는데 에이서가 예전부터 스위프트 시리즈에는 이런 디자인을 적용해놨더라고요. 물론 이번에 에이서 행사에서 새롭게 공개된 스위프트 시리즈는 또 디자인이 바뀐 것 같은데 아무튼 스위프트 3는 이쪽에 로고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PD 충전이 가능한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PD 충전기를 많이 쓰고 있고 이제 PD 충전되는 기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PD 충전 지원에 굉장히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스위프트 3는 AMD 라이젠 7 4700U가 탑재되어 있는 스위프트 3였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핫한 르누아르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구성은 8코어 8스레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CPU 코어 수와 스레드 수가 많은 것도 놀랍지만 내장 그래픽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AMD 라데온 그래픽이 내장되어 있는데 독특하게 GPU 메모리가 512메가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따로 바이오스에서 비디오 램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램에서 끌어다 쓴다고 합니다. 스위프트 3에 탑재된 라이젠 7 4700U는 꽤나 괜찮은 평을 받고 있는데요. 성능이 궁금해서 간단하게 몇 개의 벤치마크를 테스트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실행을 해봤는데요. 프레임이 생각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라데온 내장 그래픽이 인텔 내장 그래픽에 비해서 확실히 성능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연초에 리뷰했던 LG 그램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 4, 5프레임밖에 안 나왔는데 라데온 내장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배 이상의 15프레임까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드랍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인텔 내장 그래픽에 비하면 정말 선녀같네요. AMD 3세대 APU 르누아르를 탑재한 에이서 스위프트의 벤치마크 점수는 약 3000점대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제가 연초에 블로그를 통해 리뷰했던 LG 그램 14인치 2020년 같은 경우에는 1000점대밖에 안 나왔는데 확실히 라데온 내장 그래픽이 인텔의 내장 그래픽에 비해서 훨씬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전체적으로 온도나 스로틀링에 있어서도 그렇게 심한 변화가 없는 걸 보면은 발열이나 성능 제한 같은 것도 잘 잡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CPU 벤치마크를 위해서 시네벤치를 실행해봤습니다. 라이젠 7 4700U의 성능은 점수는 약 2244점이 나왔고요. 비슷한 성능으로는 인텔의 i7 7700K와 거의 유사한 성능이 나왔습니다. 고작 20W의 TDP를 가진 라이젠 APU에서 이 정도 성능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실제 게이밍 성능도 궁금해서 몇 가지 게임을 실행해봤습니다. 먼저 GTA5인데요. 그래픽 설정은 기본적으로 FHD 해상도에 보통 옵션으로 설정을 해서 그래픽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보통 옵션으로 FHD 해상도인데 기본적으로 30프레임은 충분히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 인게임 시에는 프레임이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 옵션 타협을 본다면은 30에서 40프레임 정도는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은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GTA5가 최적화가 뛰어난 것도 있겠지만 라이젠 내장 그래픽인 라디온 그래픽이 생각보다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옵션 타협만 본다면은 GTA5도 무난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성능입니다. 배틀그라운드도 FHD 해상도로 낮은 옵션으로 실행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프레임이 30프레임 정도 나오기는 하지만 프레임 드랍이 한 번씩 있어서 정상적인 플레이는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냥 배그가 돌아간다 정도 수준이고 원활한 플레이를 하기에는 옵션 타협을 조금 더 봐서 그래픽을 손해보는 형식으로 플레이가 가능하긴 했습니다. 라이즈 오브 더 툼레이드도 간단하게 벤치마크를 실행해봤는데요. 옵션은 FHD 해상도에 그래픽은 모두 중간 옵션으로 했습니다. 라이즈 오브 더 툼레이더 벤치마크 결과는 약 평균적으로 24프레임이 나왔는데요. FHD 해상도의 보통 옵션이기 때문에 여기서 옵션 타임을 본다면은 최대 30에서 40프레임 정도는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 프레임이 52프레임까지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옵션 타협을 하면 생각보다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3는 성능에 있어서는 정말 기본기가 탄탄한 노트북이었습니다. 내장 그래픽이지만 내장 그래픽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전체적인 성능은 부족함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디스플레이 밝기와 색 표현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에 대한 불만은 외장 모니터를 함께 사용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요. 이번에 에이서에서 신형 27인치 모니터를 함께 보내줬습니다. 이 모니터에 대한 정보는 내용에 남겨놨으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에이서의 스위프트 3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젠 르누아르 프로세서가 들어간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웬만한 게임은 옵션 타협을 하면은 일단 구동은 가능하니까 내장 그래픽 치고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모델이 인텔 버전과 AMD 버전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굳이 이제 가격이 완전 싼 게 아니라면은 인텔 버전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인텔 내장 그래픽은 모두들 아시다시피 그래픽 감속기라고 불릴 만큼 평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라데온 그래픽이 내장된 AMD 버전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PC 쪽이나 노트북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분 잘못된 정보나 부정확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느 정도 반영해서 내용에 수정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에이서의 스위프트 3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부족한 리뷰지만 여기까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다시 새로운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